자, 또 사례, 그 4번 봅니다. 인수 유형 사례 1. 사실 2단이죠. 이게 내가 좀 잘못했네. 자, 등기부에 1번 건여당 설정일자 이전에 전입자가 있다면 아까 큰일 했죠. 선순위 임차인하면 매우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단순한 전입자, 아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동생이 그냥 뭐 잠시 서울에서 전입 와갖고 있다는 그러면 대박이 되는 거죠. 자, 12에 113 봅니다. 우리 오늘 허물 응시가 또 주인 거 안 없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무상교육학생은 그럼 은행에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보여집니다, 보통. 보통 저도 이제 예신가를 부릴 때 무상거주각서가 받아난 게 있으면은 법원에 제출해 줍니다. 낙찰 받으라고. 안 그러면 나서 안 받죠. 그러면은 은행에 자꾸 이제 붓이 자꾸 크게 생기니까 보통은 거의 90%는 제출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멍청한 직원들은 또 안 하고 또 그냥 걷고 쳐안하고 있는 게 좀, 그냥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있었겠지. 웬만하면은 은행에서 낙찰을 빨리 받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면서 보통 제출이죠. 근데 무상거주 각서가 이런 게 있어요. 매각 절차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구독선에서 제출하고 있더라. 이런 거는 또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매각 문건 매년서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기록이. 거기에 기록이 남기지고 이래야 이게 맞는 거지. 구독선에서 뭐 무상거주 각서를 받아간 게 있어서 내가 낙찰받았다. 이러면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판례 입장은 매각 절차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옛날에 대출 나갈 때 전세 없다 해놔갖고 경매들한테 나 전세 2억 3억 있습니다. 그거 안 맞단 이야기죠. 신의 성실에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이거든요. 신의 성실 원칙에. 근데 이제 그거를 법원의 절차에 이렇게 투명 나타약이 정확하게 되는데 구독선에 지독선에 뭐 접수가 돼가지고 그게 옛날에 뭐 이런 무상거주 갔었더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가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뭐 빨리 낙찰 받으라고 뒤에 있는 후순위 설정자가. 그래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뭐 하다가 또 이렇게 그렇죠? 자, 임의도 뭡니다. 임의도 4번 4번 봅니다. 4번 12에 1735 봅니다. 자, 어느 날 우리 이제 수강생이 이제 분당에 25평 아파트를 이제 처음에 이 성경 아파트입니다. 양쪽이죠. 성경 아파트인데 요거를 자기가 분당서 바로 내려왔는데 이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이게 금액이 쭉쭉 떨어졌어요. 요때 방요. 요때 이제 보고 이거를 3억 2천을 보고 저게 왜 떨어집니까? 자기가 분당에 있다가 이제 창원의 공단에 점검을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고 싶다 이거.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없죠? 자, 명으로 봅시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자, 봅니다. 1번 건저당 전에 전입자가 있죠. 미상 조심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찌 하면 되느냐? 우리은행 가면은 이 서류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서류가. 경매가 되면은 이 서류가 어디가 있죠? 여러가 있습니다. 여신관리부. 제가 여기서 7년 근무했거든요. 여신관리부에서.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되면은 본점 여신관리부로 전국에서 서류가 다 짓게 돼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경매를 넣고 저는 IMF 때 죽은 줄 알았어요. 전국에서 경매 서류가 막 엄청 접수가 됐어요. 그때 우리 법무사는 완전 막 빌딩 막 2개, 3개 샀고 밤새도록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매가 막 IMF 터지니까 경매가 막 밀무듯이 접수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경매 업무를 이제 많이 봤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가서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전세 이제 은행에 다 조사하거든요. 이게 다 은행에 경매를 할 때는 임대조사서를 확실히 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가 얼마인지 참면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행에 전화하면 절대 안 하겠죠. 전화하면 휴가 내서 가라. 이렇게 휴가 가갖고 이제 아침 9시 도착해갖고 이제 출근하는 직원을 잡아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얻어먹고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조선견에 문제가 없다. 또 직원이 수강생이 요도 가봤어요. 혹시나 싶었어. 요도 가보니까 요도 이제 분당에 있는 회사인데 분당인가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들어가는데, 이 이제 허무료입니다. 허무료. 수학시. 이거 뭐 써놨죠? 49기. 그죠? 이게 대학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다, 들어가자. 5%는 이제 문제 주다. 왜냐, 그러면은, 이 채무자 가족이거든요. 아까 미스 김연아 씨라 큰 사람은 이 채무자의 가족. 뭐 채무자의 가족은 어찌 되느냐. 이도 애매합니다. 법률적으로. 이 이제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자, 이렇습니다.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이제 보통 채무자가 옵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이랍니다. 은행에 가서.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친한 지임자이니까 담보 주세요. 담보. 그 담보는 내 형님께 있습니다. 나이 많은 형님 거를 담보 줘요. 자, 이래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채무자의 가족이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로, 이 채무자의 배우자가, 나 전세 3억 5천 있어요. 이래 삐면 또 시끄러운다 말이에요. 알죠? 그 아저씨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없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했는데, 나 진짜 김혜달께네, 부인이, 우리 전세에 있습니다. 3억 5천. 이렇게 떠들으면은, 이거는 진짜 있으면은, 그거는 대안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없다고 보자. 이렇게 하고 낙사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무주택자니까, 이제, 무주택자니까, 어떻습니까? 납부하고 몇 년 전하면은, 비과세 되는 거죠. 2년이죠, 2년. 2년 보유하고, 2015년도 봄에 팝니다. 봄에 5억 천에 팔았어요. 5억 천에. 제가 알기로.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도원가 한 3억 4천을 빼면은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2년 만에. 그래도 남았죠? 남아가지고 각방 쓰던 사람이 합방이 된 겁니다. 내가 떨었어요. 지가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지금은 요거 이야기를 하지 말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눈물이 나온대. 지금 15억 됐대, 15억. 예. 거기에 10억이 더 올라버렸으니까. 그만 전세를 두 받고 그래 해버렸으면은, 그만 15억짜리 10억을 더 버렸는데, 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근로를 볼락하면 적당하게 부동산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작업을 나서 10억이나, 전세를 두 분 다 나온 사람 10억에 또 더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우찌보면 너무 있다 그러죠. 불로소도 자꾸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자본수도 되지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이제 설정되기 전에, 전입자가 있을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전입자가 있어요. 그럼, 자, 이런 경우는 단순한 전입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한 전입자. 그래서, 단순한 전입자가 있으면은, 이제 대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런 거를 잘 찾으면은, 싸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발품을 팔아야 돼. 이게 그냥 전화하면 안 됩니다. 항시 답사해보고, 1순위, 2순위도 가보고, 특히 은행에 있으면 은행에 가보면은, 은행에 무상거주 각서가 있습니까? 무조건 전화하면 절대, 저축은 어떻게 전화해보세요. 절대 놓습니다. 답사해가지고, 은행에 딱 방문해서, 정말, 갈 때 하도 안 되면 커피라도 하나 타고, 택하고 해서 드세요. 그러고, 하면서 물어보고, 더 알게 주겠죠. 그렇습니다. 발품을 팔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 선순위 전입자가 단순한 전입자인지, 선순위 진짜 진지한 전입자 밝히는 것이 최대 관건인데, 만약에 이 분당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전입자라면은, 낙찰가 만약에 9억이다 하면은, 막 5억에서 한 7억이나 벌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산업은행에서 대출 나갔어요. 산업은행에서 대출 나갔는데, 이게 지금 유동화사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20억이.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이게 이제 HFD03 유동화 전문회사인데, 요거는 산업은행 가면 서류가 없어요. 그럼 요거 가야 되는데, 이거를 02114 전화하면은 알 수가 있느냐, 담당자를 차려야 되는데, 이 담당자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구독처도 없고 연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포기해버리죠. 근데 이것도 이제 MPL을 빼야 합니다. MPL, 부실채권. 이걸 배우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선순위 전입자는 당초 산업은행에서 대출 지급이 나갔는데 건전항권 설정이므로 무상거주 각서가 제출된가 만약에 맞다면은 대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담당자를 찾아갈 거면요, MPL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구독션, 지역션 보면 밑에 이제 담당자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연락하면 되는데 없는 경우도 한 30-40%또 없어요. 없을 때는 여러분 또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대행 가서 그 가서 요 가면 이 화면이 옵니다. 그 가서 요거를 넣으면은 넣으면은 요렇게 뭐 신고서 그거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누르면은 이런 양식이 나와요. 놓으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F 뭐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데 업무 수탁기간 요 전화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업무 수탁기관 담당 부서 하나 FNI 주식회사 작성 책임자 한인덕 전화있죠. 그럼 요거 전화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찾는 건 못 찾겠죠? 어디 안 되죠? 어디 안 되죠? 뭐 간단해요. 네이버 가서 금융감독원 치면은 전자공시도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가운데 회사명 그런 거 있죠? 회사명에 H 한글로 H F 그죠? FD까지만 넣으니까 뭐가 막 나오죠? 그럼 제일 위에 요겁니까? 왜 요거? 맞겠죠? 그죠? 요거 같네 느낌에. 자, 그래서 요거를 꼭 누릅니다. D 거기 넣으면은 D를 넣으면은 뭐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꼭 눌려요. 누리주면은 뭐 또 응? 검색 누리주니까 뭐 두 개 나오죠. 그죠? 신고서 일단 요거를 봅시다. 간단하니까. 자, 신고서를 또 꼭 누리주니까 자산 유동화 관련 뭐 이런 신고서인데 우리 자산 유동화법이 있어요. 유동화법에 거기에는 주식회사는 못 쓰도록 해서 무조건 유한회사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됐어요. 유동화법에. 자, 여기 보니까 금융위원회 서류를 내면서 우리는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데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여기다 맡겼습니다. 예. 자, 연났어. 그죠? 그럼 여기 전화하면 된다. 여기 전화보면 뭐 서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도 다 나오죠. 위치도 물어보면은 아마 뭐 같이 있든지 뭐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류 여기 있네. 하나네. 요 주소 여기네. 그럼 요 찾아가가지고 직접 딱 물어보면은 뭐 적어가 있든지 또 대부업체 또 넘어가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요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답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옛날에 산업은행에 대출 나갈 때 그 사람이 전입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로 이 전입자가 진정한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사건이 21일 74일이네요. 자, 예로 이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발품 팔아야 돼요. 자, 야탑동에 아파트가 30평인데 떨어졌어요. 그럼 저 사고 싶어요, 내가. 그죠? 이 정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꼭 누리보니까 이게 뭐 전입자가 하나 딱 튀어옵니다. 그죠? 전용이 30평이고, 괜찮네. 분당구도 좋고, 뭐 금액도 떨어졌고, 변경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분당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유, 좋다. 이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전입이 있고, 설정이 있고, 20억입니다. 이게 이제, 자, 건전항보다 무엇이 빠르죠? 미상이죠? 이 차례 돼요, 지금. 그죠? 보증금 있으면은 인수다 이 말 아니고 지금. 근데 은행에서 20억 있으면서 대출이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없을 확률이 안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로 이게 저축이 3억이다, 5억이다 크면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 산업은행에 가면 서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 가지 되겠죠? 넘어가죠 지금.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건물 등기부에 건전항을 이제 이게 경매를 보통은
이 유동화법이에요. 자산 유동화에서 인수할 때는 건저당 이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 건저당 이전을 산업은행에서 보통 받아야 맞는데 유동화사는 이제 안 받아도 되고 유동화회사에서는 안 받는다. 산업은행에서 유동화할 때는 그래서 20억 여기 있죠. 20억 설정이 있네. 그죠? 20억 설정이 산업은행인데 본점이 바뀌고 자 산업은행이죠. 20억이 산업은행 아니고 산업은행 설정 20억 되어 있죠. 산업은행인데 보통은 개인이 대부업체 업체에서 받으면은 이 건저당 그 이전을 받습니다. 요거를 15-1 이렇게 이제 밑에다 15-1 했고 뭐 대부업체 붙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산업은행이 유동화로 갈 때는 표시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유동화가 지금 생략 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찾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경매를 넣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퍼뜩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 넣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보통은 이게 산업은행 대가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채권 승계받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표시가 벌써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됩니다.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전입자가 이게 단순 전입자더라. 20억 대출 나갈 때 이 전입자가 이게 산업은행에서 청주지점에 나갈 때 그때 뭐 요거는 세입자가 아니더라. 이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따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좀 큰 대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는 이렇게 찾으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넘어갑니다. 6번. 인수 사례 2.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시 받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은 낙찰자의 인수가 되는가? 인도명의. 자, 요거는 인도명의 당연히 됩니다. 인도명의 당연히 돼요. 신청하면은, 나가라. 비켜주라.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답을 줍니다. 명령을. 자, 이거 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주택이 나오는데 많이 들었다, 그죠? 근데 채권자, 건저당권자, 조합으로부터 협동, 신용협동자로부터 주거인 세 사람의 무상거주 사본이 제출됐다.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보는 거예요. 난 막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들어가고, 낙찰 받고 나면은, 잔금, 이런 거는 또 대출이 또 됩니다. 이게 딱 벌써 나왔기 때문에 대출도 될 거고, 또 잔금 받고, 치고 나면은, 인도명령 신청합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럼 바로 나가라. 그렇게 결정을 놓을 겁니다. 자, 19의 2064 봅니다. 원장님이 이런 것도 찾고 팔렸네. 팔린 거구나. 자, 한번 봅니다. 주택인데 4억짜리인데 2억 1억은요. 자, 보세요. 4억짜리인데 요렇게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떨어져. 또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이제 5명이 막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와서 결국 52%에 사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볼 때는요, 물건이 좋죠? 물건이 좋고, 예전에 이제 사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때. 자, 3명이 전입자가 있어요. 3명이 전입자가 있고, 설정보다 2016년 10월 달에 설정인데, 빠르죠, 뭐가? 죄송합니다. 빠릅니다. 자, 빠른데 좀 문제시 되는데, 매각문구 명의서를 보니까, 우리,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은, 여기 있죠, 이게. 요거의 채권자, 건저당권자 조합으로부터 주거임차인 하나, 둘, 세 명의 각 무상거주 확인서 사본이 제출됐다. 이렇게 표시되면은 여러분도 강하게 들어갔겠네. 알겠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판례가 있어요. 자, 보면은. 자, 7번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7번도 군부하고 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뭐가 제출됐어요. 자, 근거는 요겁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보면요. 제가 줄을 막 끊었죠. 제가 10년 동안은 낙찰 받지 말았겠어요. 그거는 은행에
은행에 각서를 써준 거지 여러분한테 준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은행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은 여러분 아니다. 이게 판례가 이게 이제 번복이 됐어요. 옛날에 이 판례가 없어버렸죠. 이게 이제 폐기가 되고 변경이 되고 요 판례로 바뀌었습니다. 자 봅니다. 최근에 2016년도 한 5년 됐다 그죠?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낙찰자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자 낙찰자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됐다 하는 것은 구독선에 주택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매각부 면세야. 그런 기록이 나와야 돼요. 반영된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자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해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내가 다 줘야 빚기주겠다는 것이 허용됩니까? 소급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새는 과감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만 거 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아니 대출 나갈 때는 없다고 했는데 김해 들어가니까 무상거주 가서 다 써주세요. 은행에서는 지침에 딱 되어 있어요. 무상거주 각서를 받아라 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자가 있으면은 부부가 아니면은 좀 받아라 되어 있어요. 근데 받아본들 자꾸 경매만 들어가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저 대부처장에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퇴거를 시키라. 대출해 준다 해라. 그래서 은행에서 내일 설정하고 모레 다시 재전입해라 해라.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오늘 설정하고 뭐 설정하면 들어도 좋다는 얘기죠. 자, 우선 만약에 오늘 대출 나가면은 이 사람이 오늘 퇴거하셔야 해라 하고 우리가 오늘 설정 들어가니까 내일 들어오든지 오늘 들어오든지 하든만 우리 설정하고 나서 뒤에 들어오라 해라. 그럼 문제 없죠.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지. 그만 선순위 있으면 꼭 김에 들어가면 거의 90%가 막 떠듭니다. 막 전세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소유자 뭐 저 친척이고 이런 거니까 없는 것도 있다 해갖고 막 1억이니 여기 3억이 딱 해도 뭐 안 팔린다고 그냥. 그래서 나는 여신 지침에는 뭐 소유자 임차인 둘 다 불러가지고 사인을 받아. 근데 난 그건 안 해요. 무조건 퇴가라 해라. 퇴가하고 우리 내일 오늘 설정하고 뒷날 들어오시라. 그 뒤에 알아서 들어오시라. 이러면은 김해들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무상거주 각서 넣는 거는 좋은 거다 말고 우리한테는 이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낙찰 받지 말겠어요. 이렇게 판례가 불리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받지 말아 했는데 이게 2016년도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받아라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자, 8번.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미사인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그럼 지금 두 개가 움직여. 두 개가. 아까 이제 야탑동하고 남구 용호동도 봅니다. 20에 6073. 자, 6073.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구 용호동에 33% 들었습니다. 그죠? 많이 들었죠? 전용이 20평인데 누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고 다시 7,700에 많이 들었다.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보니까 경매가 강제경매랍니다. 강제경매. 자, 이렇죠? 이게 선순위 전입자 될 때 예로 1순위가 예로 신한은행이다 설정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이게 없어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게 금액이 또 얼마 안 되잖아. 지금 딱 보니까 느낌에 그죠? 강제 경매를 당한다. 그게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이 나갔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있어요. 이게 있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조심해라. 알아보고. 그래서 이래 되면 안 팔립니다. 이게 겁이 나서 여러분들이 안 팔립니다. 근데 가보니까 2억 3천에 7주치부터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물어보니까 보증금 1,000에 월세가 80만 주고 사고 있대요. 그러면 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아닙니까? 가보니까 전세가 이런 게 아니고 주로 막 월세 쪽에 쏠 리가 있어. 보증금은 배도 안 되고 돈 1,000만 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막 1,000만 원 알았다. 주는 거죠. 근데 가보면 있어요. 미심증이 있어.
저기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그건 뒤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공가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상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 발품을 팔면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겠네. 보증금이 2천에 2천에 월세가 200만원 주고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공짜일 수도 있고 전세가 10억 주고 살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가서 사실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사셔야 되니까 나는 들어올 필요는 없고 뭐 계속 사셔도 되는데 상의는 알고 그래서 낙찰 받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제 뭐 자기가 나는 뭐 옛날에 우리 사장님 집인데 나 운전기사인데 뭐 쓰고 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나 종업원인데 그냥 무상으로 사장님이 그거 써라해서 안 그러면 나 그 회사의 임원인데 그냥 뭐 안 그러면 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인데 기술자인데 뭐 써라했던지 이제 그걸 찾으면 됩니다. 발품을 팔아야 되지 그냥 가만히 돈 벌 수는 없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보거든요. 컴퓨터를 보는데 발품을 판 사람은 보통 2~3명이 판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려요. 가지고. 자, 9번에 4. 인수형사. 선수님 자니 깡통 세입자가 돼서 소유자는 행불되고 경매 중이나 계속 유찰된 경우에 부족한 전세 보증금은 인수가 되더라. 이 깡통 전세 됩니다. 깡통 전세. 자, 서울 봅니다. 19에 2663. 자, 광주, 광주시 한번 볼까요? 광주, 광주도 많이 떴네. 20에 7518. 20에 75. 자, 위에 부분 먼저 보자. 19에 234. 근데, 이 건물이 그죠? 3평, 4평이 너무 작다. 내 같은 사람들 하면 딱 차려갖고 막, 뒹굴기겠죠, 이렇게. 자, 밑에 하나 봅시다. 20에 7518. 자, 20에 7518. 광주광역시 오려가면 가봅니다. 광주광역시에. 자, 광주광역시에, 지난번 우리 여기서 수강시간 오신 분이 있어요. 참, 그죠? 서울서면 더 힘들 건데, 광주서 올라가면은, 광주. 전용 14평. 1억 2천이 2,800, 2,900을 했다. 그죠? 전용 14평입니다. 14평. 14평인데, 뭐, 깨끗하네, 그죠? 뭐, 나홀로 갔는데. 자, 이래갖고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정시가 사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집밖에 없죠? 나 1억 1,500을 소유자한테 준데, 전세 돈을 달라고 연락했더니, 우편물도 반송되고, 무엇이 연락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들어봐서 내가 임차권 등기하고, 시아파트를 갖다 만 퇴거를 해가지고, 퇴거하고. 이제, 등기하고 퇴거하고 상관없어요. 퇴거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관리사무소 가서는 관리비 나 이제 방 뺐으니까 나한테 돌아서지 하지 마라 그거 이렇게 이제 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돈 줍니까 어때?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했네. 그럼 요거를 명령해갖고 이제 결정을 가지고 경매 넣어줍니다. 들어가 죽겠다 그죠? 참 일이 많다. 전체 잘못하면 이래요. 안 주면은 결국은 주택입자권 등기 신청 명령을 해야 되고, 그죠? 시아파트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돈 주나, 또 경매도 또 넣어줘야 되고, 또 경매를 시기보면 또 팔리나, 그러면 이게 또 깡돈이 돼가지고, 1억 1,500인데 이게 1억 2,800원 안 팔립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그만 1억 1,500 플러스 경매비용, 낙찰자는 1억 1,800 산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잘 안 팔립니다. 여기 쭉 떨어지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또 뭐가 올라갑니까 또? 거꾸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또 올라가죠, 이게.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8,700하고 3,000하고 1억 1,700이니까 이 사람 전세돈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경매비용 한 200만원, 300만원 보태갖고 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깡통 세입자는. 그래요. 근데 보통은 창원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뭐, 업그레이드 했다, 그죠?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한다 해갖고, 이게 막, 2억 5천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막 가격이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뛰어가지고,
제자 한 명이 아파트를 차원에서 800채 가있어요. 네? 아니, 전에 강남 투자연구소라고 있어요. 토월서원 안에 2층에 가면은 있었다니까요. 많을 때는 1,500채 가있어요. 가있다가 한 5년 전만 해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토월서원 아파트 같은 데부터 많이 떨어졌잖아요. 깡통 세입자,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1억 5천짜리에 전세가 1억 3천이었어요. 그런 거 사는 겁니다. 지방에 거, 영남 일대를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사들어요. 그럼 투자자한테 2천만 원만 대라. 너 되면은 이게 지금 1억 5천짜리인데 2억 5천 되면 1억 번다.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했어요. 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전세돈보다 매매가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1억 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투자자 보고 세입자가 나가기에 돈이 2천만 원 모양이가 또 내놔라기에 이거 올라갈 때는 또 이제 그때 2억도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이야 우리 강 대표 남보이다. 당신이 진짜 10년 주기설을 당신 믿어갖고 따라왔더니 정말 잘 따라왔다. 그죠? 그런데 또 이거 떨어지거든요. 내놔라니까 야 이 주길로 이라고 이제 하니까 그만 베트남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 3, 4년 집 지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빽돼가지고요. 세입자들이 그때 받은 사람은 다 1억씩 벌었어요. 이런 거.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딱 그랬거든요. 그냥 받으세요. 우자끼고 800자 1000세대 이거를 다 떼줄 수는 없다. 막 깡통 세입자는 막 그때 막 회복될 거를 좀 기대를 하고 받은 사람은 지금 이걸 다 버렸어요. 근데 못 받고 그때 막 세입자 그냥 애남이고 그냥 막 자기가 낙찰받은 사람은 지가 낙찰받는다든지 결국은 1억 1700 받는 겁니다. 깡통 세입자는. 경매는 또 비용도 나간다 아닙니까? 그건 내야 되지. 여러분 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모르겠어 10년 주유소 그런 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막 거기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깡통 세입자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은 인수가 올라가더라. 그래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인수가 올라간다. 인수인데 인수가 올라간다. 정가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인수 사례 5. 선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입신고 후에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만약 늦으면은 인수가 발생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세입자가 전입을 하고 전세도 2억 줬어요. 근데 뒤에 이제 설정이 1년 뒤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은행 설정되고 나서 확정 찍었어요. 그때 전입할 때고 막 전입 확정해비면 잘 받겠죠. 배당을 받는데 뭐 모르고 그냥 있다가 막 전입신고 하라 그래서 하고 있다가 본게는 1년 뒤에 은행 설정이 됐더라 뭐 경매 들어왔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부라부라 반사하죠. 확정 찍고 반사. 그런 사람은 막 인수가 발생하더라. 여러분들이 자 막 그런 거 아시고 다 11번 봅니다. 11번 인수 유형 6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를 이후에 한 경우에는 안 했다고 보고 인수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봅니다. 이 은평구 녹군동에 보니까 절반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철회네, 철회. 이거는 철회했다. 철회는 뭡니까? 뭔가 좀 틀렸네. 이전에 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는 철회했다. 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는 양식이 딱 한 장에 줄이 일어났어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이다 있거든요. 그거를 배당 요구를 줄을 짰거든. 그럼 결국 뭡니까? 권리신고만 이거는 문구가 조금 안 맞네. 사진 한번 보자. 20에 53, 599. 자, 20에 53, 53, 559 한번 봅니다. 20에 53, 599네. 599. 자, 물건 번호가 1번. 자, 봅니다. 은평구 지금 움직이네, 그죠? 절반 떨어졌습니다. 은평구에. 자, 낙찰받았습니다. 절반 떨어졌으니까. 은평구 옵스테리 전용이 12평인데, 지금 보니까 2억에서 절반에 딱 떨어졌습니다. 51% 떨어졌습니다. 옵스텔, 그죠? 주거용 옵스텔 같습니다. 자, 절반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자, 세입자가 처음에는 나 전세도 주고 확정일자도 찍고 1억 8천을 주고 살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 이영신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넣어줍니다. 그럼 나 끌려가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경매를 막 당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요구 여기 이제 조금 안 했다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니다. 자, 매한부에서 보니까 요 봅니다. 요 보니까 뭐 철회 그런 문구 나왔어요. 철회. 그죠? 배당 요구는 종기가 9월 3일인데 요 기시가 권리신고로 오가지고 1억 8천 했고 전입 확정이 있습니다 해놔갖고 배당 요구를 7월 8일 날 하고 8월 6일 날에 다시 철회했다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다. 그럼 먼저 안 하는데 내용은 여기 있네.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철회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네요. 처음에 양식을 해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이렇게 했거든요. 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철회서를 갖다 냈다. 그러면 권리 신고는 유효한 거죠. 그죠? 배당 요구는 권리 신고를 하겠다. 그게네 나 1억 8천을 낙찰자한테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낙찰 되겠죠. 1억 8천을 내한테 받아 간다라니까. 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 8천을 요거는 철회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 임차인 1억 8천이 이제 결국 뭡니까? 전액 인수 이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에는 1억 8천을 있다. 자, 인수요. 문구를 내가 좀 수정해야 되겠다. 다시 봅니다.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다가, 그죠? 이전에 한 경우인데, 그 다음에, 하고,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만 철회. 그죠? 배당 요구만 철회하여, 결국, 인수다. 이 말이죠. 낙찰자. 1억 8천, 1.8억 인수. 1.8억 인수다. 이래 봅니다. 자, 조금 수정하세요. 종기를 이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가만 본게네, 전세 배당용을 했다 하면은 1억 8천 낙찰이 되면 나가야 되죠. 나가는 게 딴 데 안 하게 2억 8천 줘야 돼. 전세 하도 올라가고 이제 전세가 없고, 또 전화시켜야 되고, 이사비 들어야 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고 보니까. 내가 듣고 보기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아예 철회비 뭐 됩니까? 권리신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예로 경매가 2년 플러스 3개월 만에 내가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는 2 플러스 2 이런 거 주장할 수 있겠죠. 또. 그죠? 나는 뭐 4년 동안 살고 가겠다든지 그걸 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회를 하는 경우에 낙찰 받을 때는 여러분들과 무슨가 철회해 뺐으니까 인수다. 1억 8천 인수니까 2억 2,400에 1억 8천 인수니까 2억 2,400에 1억 그럼 4,400이다 그죠? 남는 게 그러면 낙찰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낙찰을 받아야 맞다. 집요서 받으면 큰일 나죠? 1억 1,400, 1억 8천, 2억 9천 대피는데 그죠? 다행입니다. 자, 그걸 따야 됩니다. 자, 인수 사례 7. 전입일자는 건전항권 설정보다 앞서지만은 확정일자가 늦은 경우는 인수다. 뭐, 아까, 이야기네, 그죠? 인수, 아까 여기 5번하고 똑같은 거네. 그죠? 이거 똑같죠, 지금? 했으나, 전입신고 후에, 뭐, 비슷한데, 일단 봅니다. 전입일자는 설정보다 앞서는데, 확정일자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인수죠? 배당을 못 받으면은, 04에 1084. 자, 봅니다. 진주의 빌라입니다. 진주의, 경남 진주의 14평짜리 빌라가, 봅니다. 이게 뭐, 그가 미납이 한 번, 두 번,
3번, 4번, 5번 되고 결국 8이네. 미납이. 그러면 진주에 왜 이렇게 미납이 5번씩이나 나오느냐? 창호는 안 나오는데. 난 압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경매학원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짧게 팔려 하면은, 한번 봅시다. 자, 하씨가 전입 확정을 하긴 했죠. 자, 하씨가 전입을 하고 6천을 주고 그 다음에 군번이 은행에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순서가. 그죠? 10일이고 16일이고 20이고 딱 6일 상간식으로 이게 늦어지네. 같은 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늦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팔리면은 일단은 하씨는 이게 동군에 다 가져가고 여분이 있어야 조금 맛을 보셔야지. 법원에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돈 받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막 6천만 원은 요거는 무조건 인수로 봐요. 그죠? 인수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 팔리면은 6천만 원은 인수다. 인수로 간다. 자, 전에 인수로 가는 거죠. 다시. 전입을 하고 확정에 바로 못 찍었어요. 은행 설정이 들어갔어요. 늦게 찍었어. 그럴 때는 이게 배당받기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금액이 또 싸게 팔리니까 요거를 인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좀 보시면 돼. 일단 보면 되는데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는데 가면 내 사람은 구독션을 봤을까 안 봤을까 이게. 이런 사람들 안 받는 거야, 이 사람들. 뭐 받느냐? 분명히 무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무료 사이트 있죠, 대법원 거도. 자, 저한테 한번 전화 왔어요. 저하고 이제 야간대학을 온, 동아대학을 온 친구가 이제 학교 교장을 하고 있어요. 저기, 여상에 하고 있는데, 한 10년 만에 전화 왔어요. 잘 있느냐? 잘 있다. 옛날에 우리 교생 실습을 같이 나갔거든. 교생 실습 그런 거 아닙니까? 교인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도 같은 반이고 한끼에 같이 이제 잘 어울리고, 멤버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막 서로가 바쁘게 내려나가고, 그래, 동네고 사이 쪽에 아파트 하나 봤는데, 절반이 떨어졌대요. 절반이 막, 5억짜리 한 2억까지 떨어졌대요. 사야 되겠대. 그래갖고, 낙서받은 문제가 쫙 온 거야. 그또 보니까 4억짜리 선수는 있는 거야. 받아라. 받으면, 네가 요번에 한 2억 5천이나 이렇게 받는다. 근데 받으면, 그 숨은 4억짜리 안 있다. 그러면은, 얼마인 거나 뭐? 6억 5천. 그래, 놀래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전화했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전화 안 했으면은, 지단 받는 거야. 5억짜리가 막 2억까지 떨어지니까, 그게 뭐지? 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딱 본 게는 5억짜리인데, 이게 뭐 2억까지 들기에는, 역시 경매가 싸우고, 덜렁 2억 5천에 들어간다고, 또 좋다고. 그럼 뭐, 그게 이제 4억짜리 보태비 6억 5천 되기에는, 이제 부인한테 회초리 맞아야 마셔. 그래서 모르면은, 물어보면 좋아요. 물어보면. 그래서 자기 옆에 닥터나, 그 다음에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나, 이리 뭐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한 사람 알면 좋아요. 그럼 안 속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저 남해 가서 생산관, 저게, 옆에 커피점이 좋은 게 있어요. 그 친구, 수강생이 둘이 가서 막 갔는가 봐. 수강생 부인하고. 그래, 부인이 사고서 죽는가 봐. 그 사자 하는가 봐. 그래, 사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거의 딱 찍기 직전인데, 그래서 전화 왔어요. 원장님이 그때 꼭 계약서 찍기 전에 바로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 보냈다고 그렇게 기억이 나더래요.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걸 왜 사냐 했더니, 여기 커피집이 좋대. 바다가 바로 보이니까 남해군에. 조금 지도 요 사가지고 와이프가 한 5억 주 사갖고 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거 안 된다. 그래, 토지용 계약 하겠던 우리 보니까 생산 가대지기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전원주택 부지 정도만 되지, 커피점 안 됩니다. 그래, 커피점 목적 안 된다. 그래도 괜찮으면 사라. 그러면 안 된다. 커피, 때문에 사는 거지. 자, 그래서, 물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 옆에 그 옛날부터 법이 바뀌었으니까 된 거고, 바뀌기 전에부터 있는 거는 됩니다. 우리 진동 다구리도 그래요. 진동 다구리에 그 커피집이 도로가 하나 있는데, 옆에 땅을 우리 친구가 이제 팔아달라고 하는데, 니 건 안 된다. 니 보전관리인데, 그거 안 된다. 옆에 커피 있대. 그건 옛날에 허가받은 거고, 법이 계속 개념되다 보니까 못하고 되나. 자, 뭐 하다가 옆으로 빠진다. 커피집이 나오면. 자, 그 다음 뭡니다. 13번. 인수 8, 유형 8. 선수님 차이 있는데, 100% 받아간다고 보여지는데, 임금 채권이 청구돼서 선수님 차이 배당이 불투명한 경우는 인수가 된다. 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봅니다. 자, 거제의 상동도 있다, 그죠? 14에 7, 8, 9, 8. 특히 이제 그 선순인데 받아간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자, 보세요. 자, 거제에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이 18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억 7천에 1억 1,800에 낙찰이 됩니다. 되는데 잘 보시면은 지는 이렇죠. 내가 1억 1,800에 받으면은 1억 2천짜리가 그러면 뭐 지가 전입 확정도 잘 했고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 했고 1억 2천이니까 내가 1억 2천 정도 받으면은 거의 다 받아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게는 나머지는 지가 전입 확정도 빠르고 1억 2천인데 내가 1억 한 2천 낙찰 받으면은 별 문제 없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날짜가 지금 비슷하죠, 지금? 조금 빠릅니까? 안 늦나? 아, 1년 늦네. 1년 늦었죠, 1년. 자, 그 다음에, 국민가, 좋다, 이거는 막 금액이 조금 소유니까. 뭐, 가압류, 이거는 별 필요 없고, 여기까지 있는 거. 자, 요까지, 또 그 다음 봅니다. 요거 뭡니까, 이거? 누구의 몇 명? 이거. 임금채권이죠? 임금채권, 이거. 임금채권. 이해가시죠? 자, 잘 모르면은, 또, 요거 누려봅니다, 요거. 요거 누리고 쭉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는 오네. 임금 채권 나오죠? 이게 이제 세입자보다 군부이 빠르죠? 자, 그 다음에 통령세무서. 요것도 따져봐야 돼. 요것도. 자, 그래서 지금, 통령세무서가 딱 교부 청구를 하는 거 보기에는 요 세무서 요거하고 임금 채권하고 요리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막 임금 채권자가 막 나오죠? 이제 모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저거는 통령세무서하고 특히 임금채권은 무조건 빠릅니다. 무조건. 예로 낙찰이 되면은, 예로 이 사람은 1억 1,800에 1억 7천 1억 1,800 됐는데, 이 세입자가 다 받아가는가 하고 이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예로 300만원만 돼가 있다 크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세무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임금채권 있었죠? 임금채권.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내가 아는데, 1억 2천을 10원도 못 받아갔어요. 1차 경매에서 못 받아갔어요. 일단, 2차가 됐어요. 2차가 될 때는 1억 2천은 무조건 또 인수가 됩니다. 예. 2차 경매는, 요거는 재탕 안 됩니다.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로 합니다. 한번 써보면 끝나. 우리 반창고 붙이다 한번 태피면 그거 못 쓰냐, 그거. 또 재탕이 됩니다. 2차 경매에서는 그만 전입이 딱 본. 1차에서 10원도 못 받았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요게,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또 부채가 많아갖고 저기 잔금 치르고, 부채가 다시 경매를 했어요. 그때 여기 또 1억짜리 요거는 이제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보면 근로복지공단, 창원세무서, 성산구청, 구청도 선순위 맞습니다. 맞는데, 요거는 이제 금액이 작더라. 자,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이 난리가 나서 1억을 낮춰 받았어. 토울손하고 받았는데, 근데 다 복사를 했어. 뭐 한 몇억 돼요. 되는데
절반 정도는 D고 또 절반은 이런 구청 같은 게 많아요. 800채 가 있으니까 각 구청에 뭐 많겠죠. 이 영남지구에 막 뭐 대구에 서구청 샀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교부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당에서는 성산구청만 하면 됩니다. 토굴송이니까 성산구니까 해당 구청만 그것만 따지면 되고, 저 서울구청, 도봉구청, 그 다음에 대구의 뭐 구청, 부산의 해운대 구청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해가죠? 그래갖고 눈물이 끌렁끌렁한 거 내가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라. 결국은 내가 계산한 게 거의 다 맞았어요. 다 맞고 몇십만 원 조금 뭐 왔다 갔다 옵니다. 이자 때문에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반다 하는 거, 이렇게 받아간다 하는 거는 이제 세입자가 받아간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내 낙찰 받으면은 네가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여기 있죠?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너 전입 확정이 다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했기 때문에 내가 1억 2,500에 받으면은 겸유병 제도가 다 받아야겠네. 그거는 안 맞다. 왜냐? 이런 임금 체크. 그 다음에 세무서. 세무서는 압류자에는 무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정기. 법정기일이 뭡니까? 법정기일. 자, 이런 거야. 욕지대 서미 개미들한테 닥터한테 왔어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안 냈대, 쉽게 말하면. 예로 30억 상가를 파 10억을 내놨는데 안 냈어. 그러면 11일을 팔았다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2월 말에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 그날이 법정기 되는 겁니다. 또 고지서, 뭐 납부하라 그거, 부가세 내라 그거 발송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또 법정기 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세무서 같은 거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공매처럼 악유주면 되는데 안 악유주니까 경매는 캄캄해요. 그래서 빨리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주시면은 공매에 나온 재산 명시에 막 있죠. 법정기일이 언제고 뭐 체납액이 얼마고 그거를 경매도 그렇게 하도록 명을 하겠습니다. 명.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잘하대. 명 받아라. 그러니까 뭐 받아야 되고 뭐 받냐 안 받냐. 그래서 뭐 바꿀 거 많아요. 공매는 오픈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산 명시 보면은 뭐 세금이 뭐고 뭐 세무는 안 오지만은 부산 뭐 해운대 세무서에서 1억이 들어왔는데 법정기일이 언제고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경매는 안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뭐 세무서 이름도 없고 해점하고 해운대 세무서 뭐 해 땡땡땡땡땡땡 그것만 딱 해갖고 교부 청구 그거는 그냥 알 수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낙찰받습니까? 겁이 나서. 그러면 결국은 낙찰가 뜰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나게 못 들어가니까. 투명해지면은, 제가 볼 때는 법원에도 예상배당표를 오픈해야 돼요. 쉽게 말해 예상배당표를. 그죠? 오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산 딱 해가지고 오픈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하고, 어느 정도 딱 해놔야 되죠. 그러면 좋은데. 법원 직원들도, 경매장도 실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있고, 상당히 낮은 사람이 막 어제 적어 놓아가지고, 이 공무원 돼가지고, 오가지고, 경매에 앉아갖고, 있으니까 이게 막,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할 수 없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법원처럼, 공매처럼, 그리 오픈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매는 오픈되는데, 경매는 오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 14번. 인수용 9. 법정기일에 조심하세요. 특히 공매에서,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선순위를 100% 받는 걸 보이지만 못 받는 경우는 있는다. 아까 경매하고 비슷해요. 특성은 똑같은데. 자, 그냥 교재를 봅시다. 이게 뭐죠, 지금? 서울의 마포구 서교동에 이렇게 4억 9천이 여기에 떨어지는데, 자, 밑에 압류권자가 막 있죠? 이 교부권자, 특히 교부권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교부권자가 주로 세무서가 여러 분당 세무서 이런 겁니다. 분당 세무서, 동부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 징수가 샀고 이런 건데 이거를 땡글땡글 하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참. 그죠? 금액도 안 해주고 이 인원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거 갖고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전혀 감만 잡을 뿐이죠. 대강 문제 있다 그런 거.
자,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20일에 5019일. 절반 떨어졌어요. 사고 싶어요, 나도. 20일에 5019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수강 와고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런 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대단한 실력. 원하도 정상인데 알아듣는다 그런 건 굉장히 실력이 높아요. 많이 이제 향상됐다. 그거는 이제 향상됐다보다 강의를 잘하니까 알아듣게 쉽게 강의를 잘하니까 알아듣는 거지. 이거를 그냥 막 사려놓고 칠판에 그래갖고 맨날 사면은 돌아서 모릅니다. 이게 뭐였지. 근데 실물을 딱 보면 이제 감을 잡아요. 아,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서교동 봅니다. 서교동 빌라가 나왔어요. 전용이 16평. 그죠? 대지권도 있고, 이게 빌라가 지금 2층이 나왔네. 그죠? 이게 빌라가 나옵니다. 서교동. 마포구 서교동도 뭐 괜찮은 동네예요. 아주 뭐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다니기 좋고, 특히 대학생들 홍대나 뭐 신촌에 뭐 그죠? 연대 다니기 좋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4억짜리가 2억짜리 있으면 사실 보면 그냥 그죠? 막 문제만 없으면은 정말 그냥. 근데 뭡니까? 김 씨가 이 뭐 외국인입니까? 제외국인, 제외국민 뭐가 같죠? 자, 그래갖고 전입이 신고가 됐어요. 2022년 3월 2일에 사기 좀 줬대요. 자, 근데 가압류가 빠르니까 넣습니까? 넣었죠? 넣네, 그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4억 2천을 주고, 그 뒤에 가압류가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뭐 경매가 들어가고 난리가 치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4억 2천은 일단은 가압류보다는 빠르죠? 빠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일단 선순입니까? 후순입니까? 선순위 맞죠?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 앞서서 선순위 맞아요. 자, 자꾸 떨어지니까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해서 요번에 2억에 팔리면은 요거 띄고 1억 9,800까지고 자, 잘 봅니다. 이 가압류들이 쭉 나왔습니다. 가압류 세입자가 되었노? 일로 갔네. 뭐 좋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 확정일자 넣습니까 지금? 무슨 확정일자? 아, 넣네. 그죠? 자, 이게 이제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네, 3번. 이 확정 뒤로 빠질 뻔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압류가 먼저 출전을 하게 되면요, 배당표가 이래 됩니다. 가압류가 출전을 하면은 이 배당표 비율이 똑같아져 버려요. 알겠죠? 가압류부터 프롬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채권액 안분 배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면은 가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낙찰은 2억이 돼서 1순위 건여당, 2순위 건여당 각 1억이라. 그럼 1억씩 가면 맞죠? 자, 낙찰은 2억인데 1억짜리 가압류가 3개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6,600인가 뭐 가져가겠죠?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낙찰은 2억인데 가압류가 1억이 있고 건저당이 1억이 있고 가압류가 1억이라. 그럼 어찌 되는가? 일단은 나누기를 합니다. 가압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비율을 가면 33%를 하니까 6,600이 되겠죠? 6,600. 그 다음에 건저당도 6,600, 또 가압류 6,600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저당 중간에 있는 건저당이 뒤에 가압류를 싹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앞에 1번 가압류는 뭐 6,600. 그럼 두 번째는 나머지 1억 3,400을 다 가져갑니다. 뒤에 거를 싹 흡수해버립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율이 같다. 가압류가 출발이 프롬이 돼버리면은 쭉 줄 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가면서 이거를 채권액 안분배당.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배한다. 채권에 따라서. 그럼 금액이 크면 많이 가고, 작으면 좀 작고, 그런 거죠. 똑같으니까. 자, 이래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봅니다. 마포구 이거는 별로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자, 우리 구청은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막 그러면 됩니다. 요새는 이제 종부세 조금 이제 막 두어야 되니까 종합부동산 종부세 그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조금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안 해요. 자, 그런데 요것 뿐이냐? 나는 이제 이렇게 선순위가 받아가는데 방해 요인이 뭐냐 하면은 저는 항시호 가요.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쭉 밑에 교부권자를 봅니다. 요 교부권자를 봐요. 요 보면은 자, 얘들이 겁난 애들입니다. 얘들. 요리 4명. 이게 이제 겁난입니다. 아까 뭐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4개가 있어야 됩니다. 4개. 금액을 모르고는 들어가기 좀 애매해요. 이해가죠? 당사자 내역에 교부권자의 이게 특히 세무서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임금채권 그러니까 가끔 있어요. 임금채권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겠다. 면접 때 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답을 뭐라 써놨노?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요게 요거 말고 아까 교부권자가 4명, 3명 더 있었죠? 그거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아까 세입자가 금액이 컸죠? 아까 전에. 결국 이거는 낙찰을 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아까 세입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4억 2천이네. 4억 2천이고 4억 9천이고. 그럼 10원도 못 받는다고, 뭐, 받긴 조금 받겠다,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번에 낙찰 2억에 들어가면은, 3억 4천견에 5억, 뭐, 4천까지 나오죠? 4천이 나오는데, 1차 금액이 뭐, 4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결국은, 입찰하기 좀 껄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입찰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거는. 선수는 또 많은 거 됩니까? 낙찰 받았는데. 받았는데 또 이게, 요 금액하고, 뭐, 아까 동그라미 3개가 좀 많이 주워가가지고, 이게 또 자가지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또 자가지금. 이게 또 올라가죠, 또. 그죠?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2억하고 5억 4,200인데, 5억 4천을 더 줄 수가 있다. 아까 3개 때문에. 3개, 4개 때문에,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가 이제 서류 이 3개를 이거 다 알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있는 당사자들은 아무라도 가서 법원에 연락하면 됩니다. 아무라도 가서. 세입자도 돼요. 권리신고한 세입자를 또 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가고다 그러면은 권리신고한 세입자 있죠? 자, 선생님 내가 일당 30만 드리겠습니다. 내하고 택하고 법원에 연락하는데 그만 응급만 내 미리 주이소. 아시겠어요? 그럼 서류 내가 5개 복사하고 내한테 꼬면 됩니다. 그럼 내가 풀이를 내가 해주면 되는 거. 자, 됐죠? 네. 그래서 텍스트하고, 이 당사자의 보통 보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뭐 임차인들 많잖아요. 한 사람 꼬셔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에 가서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럼 열람 복사가 되거든요. 되니까 이제 그거를 복사해서 따지면 정확하다.